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오랜만에 주간 테크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LG V40 신Q 공개 소식입니다. LG전자는 10월 4일 뉴욕과 한국에서 시차를 두고 V40 신Q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미 후면 트리플 카메라와 함께 5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초대장을 통해서 공개했고, 후에 또 하나의 티저 영상을 통해서 디자인과 색상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이미지 센서를 키워서 픽셀 사이즈가 1.4 마이크로미터로 갤럭시 노트 9이나 아이폰 XS와 동일하고요. 디자인과 색상을 보면 기존의 어떤 V30이나 G7까지 이어지던 어떤 전체적인 플랫폼은 동일한데 촉감을 조금 부드러운 재질로 변경했다는 것과 무광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붉은색 계열의 카민 레드, 어떤 회색 계열의 뉴 플래티넘 실버,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의 모로칸 블루 3가지가 나옵니다. 꿀단지 PD도 10월 4일 V40 신Q 공개 행사장에 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녀와서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프로의 히어로 7 출시 소식입니다. 고프로는 어떤 액션캠 시장에서 제법 괜찮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블랙, 실버, 화이트 3가지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3종의 가격은 블랙이 52만 8천원이고 실버와 화이트가 각각 38만 3천원과 28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실버와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에서 이번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술인 하이퍼 스무스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블랙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히어로 7 블랙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FHD에서는 240프레임까지 슬로우 모션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10m 방수 기능을 지원하고, 특이하게 고프로 최초로 라이브 스트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OIS, 우리가 흔히 카메라나 짐벌을 논할 때 얘기하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술로도 충분하다고 고프로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리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술이 좋아져도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술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실 고프로 히어로 7을 제가 구매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대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7 2018 공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한 중국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7 2018년형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했다고 해서 조금 자세히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반각 플러스 광각렌즈에 심도 조절을 위한 어떤 서브 렌즈를 장착한 형태로 겉보기에는 트리플 카메라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일반각 플러스 광각의 듀얼 카메라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A7 2018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반각과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400만 화소급으로 스펙을 굉장히 높였는데, 후면에 장착된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800만 화소, 심도 조절을 위한 서브 렌즈는 500만 화소로 상대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일반각 사진 외에 다른 요소에서는 좀 화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번째 소식은 SKT에서 eSIM 다운로드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에서 eSIM은 우리가 카드용으로 꽂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즉 메인보드 상에 기본적으로 유심 형태의 역할을 하는 심이 박혀 있어서 어떤 정보를 다운로드만 하면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eSI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XS나 XS 맥스에도 적용되어서 과연 국내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정해진 건 없는 상태에서 SKT에서 이번에 eSIM에서 2,750원의 다운로드 수수료를 받겠다고 책정을 했고요. 그 대상으로 애플워치 3와 갤럭시 워치를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들이 팔지도 않는 유심에 그냥 단순하게 가입을 위해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과연 이 심을 아이폰 XS나 XS 맥스가 나왔을 때 적용해 줄 것인가 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플 코리아가 애플 스토어의 결제 방식을 원화로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애플 스토어의 결제 방식을 원화로 변경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중 수수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원화 결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결제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회사를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잠시 보면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인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도 내고 외국에서 결제한 원화가 다시 그 나라 통화로, 즉 아일랜드 쪽이겠죠, 통화로 변경되는 어떤 수수료까지 이중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앱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어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보다 한 10% 정도 더 비싸게 지금 가격이 이미 나오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좋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큰 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렇게 이중 수수료를 내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한 처사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유튜버들이 9월 21일 일본 후쿠오카 텐진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모여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날 아이폰 XS 맥스를 사기 위해서 후쿠오카의 애플 스토어를 찾아갔지만 테크를 조금 다룬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튜버들은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친분을 가지고 있던 많은 유튜버들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 유튜버 정보를 후쿠오카에서 했다라는 후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꿀단지TV 뉴스입니다. 꿀단지TV에서는 10월 4일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리는 V40 테크 브리핑 공개 현장을 라이브로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XS 맥스, 갤럭시 노트 9 등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테스트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혹시 테스트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번외로 꿀단지TV에서 10월 6일에 있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가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어떤 불꽃놀이의 모습을 촬영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테크 브리핑의 꿀단지 PD였습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